지금 골조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에요. 이 상태에서 비가 막 오면 저 슬라브에 쏟아진 빗물은 밑에 층으로 떨어질 거잖아요. 그럼 저층부에 이미 완성된 석고보드 벽이나 석고보드 천정 또는 도배지 이런 게 홀딱 다 젖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? 네, 오늘 보내주신 메일 내용 보겠습니다. 이번에 2층을 분양받은 구독자입니다. 영상에서 25층은 26개월 걸린다 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제 영상 중에 이거 보신 모양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25층은 26개월, 35층은 30개월 정도 걸린다 라고 말씀드렸었죠. 계속 보면 이런 높은 층의 아파트는 위에 층 골조공사 진행할 때 아래층은 마감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다 라고 하던데, 여기서 궁금한 게 저희 집처럼 저층인 경우 이미 도배공사가 다 시공되어져 있는 상태인지요. 그리고 만일 비가 와서 물이 계속 위에서부터 떨어진다면 혹시 이 도배지가 다 젖는 경우도 생기는 건 아닌지요. 이런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실이나 방에도 방수를 하는지요. 이렇게 물어보셨어요. 그러니까 이분이 궁금한 건 세 가지인데, 첫 번째가 고층 아파트의 경우 상층부 골조공사 진행할 때 저층부는 도배 같은 마감공사가 다 끝난 상태인가? 두 번째가 위층에서부터 쏟아져 내린 빗물 때문에 마감재가 젖을 수도 있나? 세 번째가 세대 바닥에, 그러니까 거실이나 방에도 방수를 하느냐?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거예요. 자, 그럼 이제 하나씩 볼 건데, 우선 이분이 질문하신, 그러니까 29층짜리 아파트의 경우에 층별로 어떤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겠죠. 지금 보고 계신 동이 딱 29층인데 우리 주변에 29층이 사실은 많아요. 고층 건물의 화재 안전 기준, 이 어떤 기준이 30층부터 강화가 되기 때문에, 그래서 29층을 그 정도 즈음이라면 29층을 그래서 많이 짓습니다. 네, 아무튼 한참 고층부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사진이고요. 이걸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.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있었던 현장에서 한 동에서의 이제 실제 사례니까 그대로 믿으셔도 됩니다. 맨 위에 3개층 골조공사 진행 중이고, 그 밑에 26층부터 22층까지는 외부 창호 설치 지금 하고 있고요. 21층에서 17층까지는 외벽 단열재하고 조적공사 진행 중이네요. 그 밑에 가틀공사, 방수공사, 바닥 미장공사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. 저층부에는 천장 석고보드하고 몰딩 공사 지금 하고 있네요. 그러니까 층별 존이 보통 5개층 정도로 이렇게 조닝을 하게 되는데, 이게 이 순서대로가 방금 제가 불러드린 이 순서가 공정 진행 순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건축 시공 과정 순서대로 쭉 따라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고요. 참고로 공정이 진행되는 순서는 지금 제가 매주 수요일 날 올리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수요일 8시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순서를 총 31단계로 나눠서, 그러니까 맨 처음 땅 파고 그 다음에 골조 공사하고 저 끝에 가서는 도배하고 나무 심는 것까지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차례차례 올리고 있으니까 수요일 8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. 아무튼 이분 덕분에 제 채널 광고도 살짝 했습니다. 아무튼 다시 이 공정 현황을 보면, 질문해 주신 분이 2층이라고 했으니까 2층은 아직 도배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. 그런데 천장에 석고보드하고 이런 게 이제 시공 중에 있다라는 이 얘기는 벽에도 이미 경량벽 이런 게 다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. 그러니까 지금 사진 정도의 공정 진행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, 천장에 석고보드 다 됐고 경량벽 됐고 바닥도 기포방통 다 된 상태, 이런 상태인 거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천정에서 막 물이 만약에 뚝뚝 떨어졌다가는 완전히 이건 대형 하자가 발생되는 이런 상태인 거죠. 이분은 현장 공정관리 쪽에 조금 지식이 있는 분 같은 게, 보통 물이 내려가는 배관, 선엄통 같은 거 이런 거 공사 중에 이미 다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아시는 분이 대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일반인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아무리 위에가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저 밑에가 아예 젖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안 해요.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 중이라도 이 선업통 다 되어 있는 거 아니야? 이제 이렇게들 말씀들 하시던데, 아닙니다. 저렇게 아직 골조 공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엔
배관이 다 연결되어져 있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분이 걱정하시는 거가 충분히 가능성 있는 걱정을 사실은 한 거예요. 왜냐하면 배관은 결국 부대토목관이, 배관이 부대토목관하고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단지 외부로 빠져나갈 거잖아요. 그런데 저 시점에는 부대토목관이 다 되어 있지 않아요. 또 하나 이유가 배관이 설치가 되어져 있다고 해도 이 본공사용 배관을 현장 공사용으로 함부로 쓰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게 공사 중이다 보니까 뭐 시멘트나 뭐 작은 돌멩이나 뭐 자재들이나 이런 게 내려가면서 얼마든지 막힐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리고 이게 한번 막히면 어디서 막힌 건지 찾기도 어렵고,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해놓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. 그래서 공사 중에 발생된 물의 배수는 별도로 가설 배관으로 따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이게 키예요. 그래서 뭔가 물을 다스리는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비가 왔을 때 밑으로 계속 떨어지게 된다, 이거죠. 그러니까 골조가 진행되고 있는 층에서 한 5개층 정도 밑에 층에서 한 개층을 정해가지고 그 층에서는 더 이상 물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, 그러니까 최후의 저지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. 이 저지선을 지수층이라고 불러요. 이 지수층에서는 특별히 두 군데를 집중 공략해 줘야 돼요. 화장실, 계단실. 화장실은 바닥 자체가 다운이 되어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파트 동을 보면 슬라브 전체가 다 평평한 게 아니고 화장실 자리는 50mm를 낮게 다운시켜서 시공을 하거든요. 화장실 문 열 때 슬리퍼가 걸리지도 않게 해야 되고, 이게 물 쓰는 공간이다 보니까 방수도 원활하게 하려고 골조 자체를 아예 다운시켜 놓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? 결국 비가 오면 저 동 전체 바닥에 물이 다 낮은 화장실 자리로 다 고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점선 안쪽이 다운된 화장실 바닥인데 저 좌측 하단부의 이 원형 부분 있죠. 저게 바닥 드레인 자리가 되는 건데, 저 드레인 밑에 배관이 아직 정식으로 완벽히 연결되어진 거가 아니다 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밑으로 계속 떨어져서 밑에 층은 전부 다 온 바닥 전체를 다 적시게 될 텐데,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니까 저 밑에서 뭔가 물을 다스리는 조치를 해놔야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. 이렇게요. 바로 밑에서 본 건데, 화장실 바닥 드레인 하부에 외부 배수용 가설 배관, 검정색 배관, 저걸 연결을 해서 물을 동 밖으로 아예 빼내는 거예요. 더 이상 밑으로 물이 내려가지 않도록. 계단실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막 콘크리트 타설 완료한 상태 사진이고요. 이건 계단실 타일 붙이고 이렇게 보양해 놓은, 청탑지 붙여서 보양해 놓은 사진인데, 이 상태에서 폭우가 저 위에서 쏟아지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?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아래로 계단실 타고 쭉쭉. 그래서 계단실도 지수층에서는 물을 다스리는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요. 계단 참에서 물을 모아주는 거터를 설치하고, 그 거터 밑에서 배관을 빼내가지고 계단창 밖으로 물을 빼주는 배수용 가설 배관을 설치하는 거죠. 지수층 밑으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야 골조 진행층에 비가 쏟아져도 밑에 마감층까지는 손상시키는 일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거실하고 방엔 뭐 그럼 따로 방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. 오늘 말씀드린 게 아파트 세대 관련된 지수층 말씀드렸잖아요. 현장에서는 이 단위 세대 말고도 뭐 지하 주차장이나 엘리베이터 피트나 이런 쪽으로의 빗물 처리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물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소장실에 물과의 전쟁이라고 아예 그냥 크게 써가지고 붙여놓은 소장도 있어요. 직원들 와서 한 번씩 보면서 이렇게 전의를 막 불태워가지고 반드시 이기고야 말겠다, 뭐 이런 각오를 표현한 거죠. 그래서 오늘의 결론, 물을 다스려야 하자가 없다.